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온체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온체인을 어떻게 XRP 투자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리플 원정대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온체인을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XRP 레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XRP 레저에 대해서도 언급을 계속 드렸었는데 과연 이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P 레저, 그다음에 XRP, 그리고 리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XRP 레저가 무엇이냐?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코인, 솔라나 코인, 다른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신데 이 모든 코인들은 다 각각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자산이거든요. 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XRP도 결국에는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XRP 레저는 XRP뿐만 아니라 XRP 레저 위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자산들, RLUSD도 있고 RWA 자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이 이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 여러분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리플 코인이라는 거는 정확한 명칭은 XRP이고요. 이 XRP는 XRP 레저 위에서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가치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XRP 레저 위에서 가치를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 네트워크의 중추가 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코인, 솔라나 코인 이런 것들은 각각의 이더리움 네트워크,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코인이다 보니까 XRP 또한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XRP는 유틸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위에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원장을 보호하고 XRP 레저 위에서 탈중앙 금융 서비스의 자산 혹은 통화들을 모두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리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리플랩스라는 기업의 줄임말이고요. 이 리플랩스는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입니다. 금융기관, 글로벌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이고요. XRP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통화들을 브리칭하는 그런 역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리플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XRP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개념이고요. 리플랩스는 결국에 XRP 홀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 XRP 레저를 구축하고 이 XRP 레저 생태계에 기여하는 여러 개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개발사 중에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XRP 레저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XRP 레저는 영문으로 이제 XRP 레저이기도 하고 보통 줄여서 XRPL이라고 또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는 XRP 레저 이렇게 부르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XRP 레저라 하면 XRP라는 코인이 돌아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 XRP, XRP 레저, 리플 요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XRP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자산입니다. 독립된 자산이고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가는 코인이고요. XRP 레저에서 가치가 이동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XRP 레저를 활용해서 가치를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 이 XRP를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XRP에는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 XRP 코인에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고 이 XRP는 모두 XRP 레저 원장 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XRP를 보낼 때마다 온체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태계, 이 XRP 레저의 생태계는 다 기축통화인 XRP로 같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XRP 레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고요. XRP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들이 이동하거나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프라이기 때문에 마치 좀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쓰실 때 운영체제라는 게 있고 그 운영체제 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운영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XRP 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XRP 레저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 탈중앙 금융 서비스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쓰는 프로그램들이 운영체제 위에 있고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게 이 XRP 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XRP 레저는 모든 온체인 활동을 기록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XRP 스캔이라든지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모든 활동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 이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에는 당연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다양한 개발자들이 이 XRP 레저 생태계에 들어와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고요. 이 XRP 레저를 활용해서 다양한 금융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트업들도
이 XRP 레저를 활용해서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리플랩스가 나스닥 같은 그런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주가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할 것이고, 그때는 투자자분들도 주식을 구매를 하셔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죠. 온체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XRP 레저 위에서 XRP 레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만약에 리플랩스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가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간다면 이런 것들은 온체인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플랩스는 다양한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 전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리플과 XRP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다 보니까 리플랩스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리플과 XRP 관계가 무엇인지 명시해 둔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좌측 사진이 리플랩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사진이고,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우측에다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리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송금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이고요. XRP 레저와 XRP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혹은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와 XRP 레저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XRP를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XRP는 누구나 구매하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플랩스에서 독점적으로 이거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고요. XRP 레저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보니까 다양한 개발사들이 XRP 레저 생태계에 참여해서 이 XRP와 XRP 레저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리플랩스의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주체는 당연히 리플의 이사회, 그다음에 창립자, 그리고 임직원들이고요. 이 리플랩스의 솔루션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보통 은행, 금융기관 혹은 기업 고객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작은 스타트업들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랩스의 소유는 당연히 리플랩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 투자자, 그다음에 임직원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네, XRP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와 독립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블록체인인 XRP 레저 위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 XRP 레저가 단일 주체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그런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리플랩스도 이 XRP 혹은 XRP 레저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성패를 좌우하는 주체는 XRP를 사용하거나 보유하거나 XRP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모든 글로벌 개발사들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가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개발자들도 다 XRP 레저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XRP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독립적인 디지털 자산이 XR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래소에서 이 XRP를 거래를 하실 때 명칭에 리플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들 리플이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있는데, 리플랩스에서도 이 리플과 XRP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거래소와도 소통을 해서 리플이 아니라 XRP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올해쯤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아마 XRP로 명기가 되어 있고 리플은 이제 괄호 형태로 병기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명칭이 XRP로 완전히 바뀌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랩스와 XRP의 관계를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리플과 XRP 레저는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리플은 XRP 레저의 운영사가 아닙니다. XRP 레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개발사들,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고요. 리플랩스는 이 XRP 레저를 활용하는 기업들 중에 가장 큰 기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랩스는 이 XRP 레저를 활용해서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든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 해당 기관이 XRP 레저를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RLUSD를 직접 발행을 해서 이 XRP 레저 위에서 RLUSD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금융기관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개발자들이 이 XRP 레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펀딩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개발자들이 이 XRP 레저를 활용하고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성공하게 되면은 결국에 XRP 레저의 신뢰도와 활용성이 확대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관 또한 XRP 레저를 활용하게 되면서 기관의 유입 가능성을 상승시키는 게 이 리플랩스의 목적이자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 XRP 레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가져오긴 했지만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특히 이 원장을 운영하는 노드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 혹은 기관들 혹은 개인들이 이 XRP 레저 생태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XRPL 랩스, XRP 레저 파운데이션 재단이죠. 그다음에 XRP 스캔, XRP 카페, 솔로제닉, 기린 월렛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XRP 레저 생태계 확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XRP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많은 XRP 투자자분들이 이 XRP 가격이나 리플 관련된 뉴스를 볼 때 항상 리플이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니까 XRP 가격에 호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저희 이 온체인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질문이 아마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리플 랩스가 발표한 이 파트너십이 결국에는 XRP 레저의 온체인 사용을 늘릴 수 있는가, 새로운 사용자들이 더 늘어나고 XRP 레저의 생태계가 확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XRP라는 것은 가격이 존재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XRP에서 가격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수요가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XRP 레저의 온체인 사용을 늘려서 XRP 수요를 높여야 되는 게 이 XRP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온체인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면서 온체인 기반의 투자 사고방식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XRP 레저의 사용자가 증가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XRP 레저 블록체인에 참여를 해서 이 XRP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가, 수요를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트랜잭션 증가, 이 XRP가 A에서 B로 옮겨갈 때 모두 다 트랜잭션이 발생하거든요. 결국에 이 트랜잭션이 증가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XRP 레저의 활용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XRP의 수요와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증가를 하는지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XRP 혹은 XRP 레저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킬러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을 시절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프로토콜, 탈중앙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이더리움 코인의 수요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NFT라든지 밈코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라나 코인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때문에 이 솔라나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킬러 서비스 등장이 XRP 레저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XRP 레저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킬러 서비스의 등장 유무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XRP 레저 기반의 온체인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 제가 먼저 지갑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혹은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도 모두 각각 네트워크의 지갑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메타마스크가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팬텀이 있고,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다 다양한 그 본인 네트워크들의 지갑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XRP 레저 혹은 XRP를 투자하시면서 이 지갑의 유무에 대해서 혹시 궁금증을 가져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셨을 확률이 되게 높을 텐데요. 왜냐하면 XRP 레저에서 대중화된 블록체인 지갑이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갑 중에 하나인 기린 지갑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지갑이 왜 중요하냐, 이 블록체인 지갑은 모든 온체인 활동, 모든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XRP를 예시로 들면은 XRP 예측 혹은 대출 프로토콜 이외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XRP 레저 기반의 블록체인 지갑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XRP 레저 지갑은 결국에는 XRP 금융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사용자와 XRP 레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린 월렛 같은 경우에도 예치 상품들을 바로 지갑과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기도 하고요. XRP를 이용해서 다른 XRP 레저 기반의 코인 혹은 자산들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지갑 외에도 대표적인 온체인 서비스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것들 한 3가지를 가져왔는데, 먼저 퍼스트 레저라는 서비스입니다. 퍼스트 레저는 우리나라는 아니고 해외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 퍼스트 레저는 밈코인을 발행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밈코인들이 생성이 되고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XRP 레저에도 밈코인이 존재하고 이 밈코인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퍼스트 레저는 이 밈코인의 발행과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 말에 이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을 유치하고 이 XRP 레저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XRP 레저 기반의 밈코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퍼스트 레저와 같은 밈코인 거래 플랫폼을 활용을 하셔서 지갑과 연결한 다음에 밈코인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플러 파이낸스인데요. 도플러 파이낸스는 작년쯤에 시작이 된 서비스고, 이 XRP를 예치를 한 다음에 예치된 XRP를 기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지금은 XRP뿐만 아니라 RLUSD도 예치를 해서 보상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고, 도플러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순쯤에 유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서비스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플러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라마와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 대시보드에 가보시면은 XRP 레저에서 가장 큰 규모의 XRP를 보유를 하고 있고, 가장
생태계에서 많이 기여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XRP 카페인데요. 이 XRP 카페는 NFT를 발행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NFT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XRP 레저 위에서도 NFT가 발행되고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굉장히 많은 NFT들이 이 XRP 레저 위에서 발행되고 거래되고 있는데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중에 가장 대표격이 되고 있는 플랫폼이 XRP 카페입니다. 운영이 된 지는 꽤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많은 NFT 컬렉션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3개를 가져오긴 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XRP 레저 위에서 생겨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XRP 레저 생태계의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면서 XRP 수요를 올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XRP의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용자들이 유입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XRP의 수요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온 거는 XRP 카드입니다. 최근에 발표를 했죠. 제미니 거래소에서 이 마스터카드와 연계를 해서 XRP 카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인데 이것들은 다 법정화폐로 결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XRP 카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XRP를 통해서 다양한 상점 혹은 다양한 결제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물로 발행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카드를 들고 여러 상점 이런 곳에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한국으로는 아마 들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규제가 이제 풀리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이 카드를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XRP 투자자분들이 온체인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이 온체인 시리즈를 다 마무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XRP 그리고 리플랩스에 대한 시각 바뀌게 될 텐데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XRP와 리플랩스는 독립된 존재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XRP는 자산, XRP 레저는 이 XRP가 돌아가고 있는 인프라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P 가격은 XRP 레저 활용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XRP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XRP 레저가 많은 사람 혹은 많은 개발사들로부터 활용이 되어야 되고 이 활용성이 높아져야 XRP의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XRP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벌써 2화째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제가 다음번에는 이 XRP 레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 그리고 온체인 생태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천천히 같이 짚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